일단 얼굴살 빼는 걸 얘기할 때 뭐 하물며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얼굴살 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 시술로 접근을 했을 때 시중에 뭐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얼굴에 지방을 빼는 지방 흡입, 두 번째는 이제 경락 마사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곽수라든가 제가 아는 달걀수와 같은 어떤 시술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이 각각의 장단점과 어떨 때 이게 이제 필요한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이중턱이 심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심부볼이 있다던가 이런 부위에는 저희가 지방 흡입을 많이 시행을 해왔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얼굴의 지방은 몸의 지방하고 또 틀려요. 세포의 타입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유형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지방들은 그 주변에 연조직이랑 다 어우러진 게 많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하고 틀리게 얼굴의 지방을 과하게 빼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방 근처를 싸고 있는 아니면 지방에 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이 섬유조직, 연조직들을 갖다가 흉을 만들게 됩니다. 흉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흉조직이 되니까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얼굴이라는 거는 이 안면 근육을 움직여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흉조직들이 단단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얼굴을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흉조직들이 빠진 지방 사이사이를 메꾸다 보니까 제가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뭔가를 갖다가 할 때 만져보게 되면 지방 흡입을 많이 받은 분들은 얼굴이 단단하고 되게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에 지방 흡입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잘 권하고 있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경락 마사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락 마사지를 우리가 어느 때 받을까요? 보통 얼굴 이제 뭐 순환을 좋게 하고 좀 뭐 얼굴 풀어진다 이런 경우로도 많이들 봤죠. 자, 이런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비대칭을 얘기할 때 결국에는 뼈를 덮고 있는 이 피부, 지방, 연조직 이런 것들은 경락 마사지를 좋게 하는 거잖아요. 뭐 경락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뼈가 막 변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효과를 보냐면 이런 연조직들은 순환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뭐 동정맥 혈관이라든가 림프 계통 같은 것들이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한번 몸을 생각해 볼게요. 운동을 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막 근육이 뭉치고 뻐근하고 하죠. 그럴 때 그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순환이 되게 되면서 근육 자체가 뭉친 게 이제 풀어진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볼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 지방 흡입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갖다가 빼낸 것처럼 그 세포들이 없어지거나 세포들이 변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다만 뭉쳐있던 것들이 약간 풀어지면서 퍼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몸의 스트레칭이라든가 마사지나 똑같이 얼굴의 경락 마사지는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뭉친 것들이 풀어지니까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세포 자체가 숫자가 줄어들거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술이죠. 윤곽주사와 달걀주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시행하는 거는 주로 달걀주사이기 때문에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복해서 받아야 되고 또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이런 윤곽주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제가 주로 시행하는 달걀주사를 권하고 있고요. 달걀주사의 특징은 뭐냐면 수술은 아니지만 뭐 아까 말한 경락 마사지처럼 뭐 순환도 좋게 할 뿐더러 이 조직 자체를 약간 쪼그라뜨려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수술처럼 완전히 이거를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지방흡입, 경락 마사지, 그다음에 주사요법 이거의 장단점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고서 선택을 하신다면 결코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시겠죠.